나오지 마세요. 그거를 되게 하루 같이 종일 싸워나가지고.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예요. 나오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. 지금 지지난주에 계약한 청담동에 신축부지 있는데 설계하는 이제 업체 선정하려고 같이 다 만나서 같이 느낌 말씀드리고 제일 합리적이고 잘하는 대로 이제 선정해 드려야 되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축까지 해야 돼서 첫 번째 업체 만나러 갑니다. 바로 앞이라. 그래서 안 회장님 안녕하세요. 오늘 설계 미팅 있어. 완전 편해요. 제가 하시는 거 받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일조권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엔 계량적인 검토니까 이렇게 설계로 이제 좀 이렇게 풀면 되지. 저희가 시행사로서의 좀 운영하는 관리하는 측면들을 조금 더 저희가 건축 주방에서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?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오늘 저희 그 고객분하고 같이 이제 네. 미팅했잖아요. 네. 미팅했는데 네.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 우리 이사님은 어떤 파트에 네. 계신지를 좀 알려주시면. 네, 저는 보통 이제 저희 시행하는 땅에 대해서 이제 땅들을 좀 발굴하는 역할하고 프로젝트 매니징을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수주 단계부터 준공 후에 임대까지도 관리까지 끝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설계사 미팅할 때 네. 이런 설계사 좀 걸러라 뭐 이런 거. 개발할 때 보면은 설계 같은 경우는 조금 숫자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설계사인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숫자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.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규모 검토를 몇 층에 몇 평을 했는데 1층을 채도를 해야 돼 라는 땅이 있는 반면 아닌 땅도 있어요. 이 땅을 1층 살리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네. 여기 그냥 오피스로 해서 1층 필로티에서 주차장 넓히는 게 나을까요? 그렇죠. 이런 질문들을 네, 하면 좋겠네요. 그렇죠. 설계사가 법정 제안안에서 이제 최적의 대안을 뽑는 게 설계사잖아요. 설계사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가끔 하다 보면은 디자인에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과설계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좀. 네, 그런 것도 좀 맞춤으로 해줄 수 있는 설계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설계단에서 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공사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견적도 많이 차이 나니까. 네. 그럼 설계사 만날 때 언변이 뛰어나신 분도 계시니까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말은 좀 걸러도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. 설계 쪽에서는 사실은 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분들은 법을 잘 모르세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설계사가 한 게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실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보통 그래서 두세 군데 비딩을 다 하시는 이유가 각자 설계사들마다 검토를 했을 경우에 네.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다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고 뭐 다른 회사끼리 이야기했을 때 좀 다르면 뭐가 맞는지 한번 검증은 해봐야겠죠. 그 결국 이제 비딩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. 그쵸, 이게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. 예. 그래서 이사님이 아니라고 해도 저도 따로 한 번은 물어보긴 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죠. 왜냐면 이제 고객한테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설계 끝나면 시공사 잘못만 하면 큰일 나니까. 큰일 나죠. 네, 그래서 시공사 비딩할 때 뭐 중요한 핵심 같은 거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. 보면은 요즘은 재무제표 이런 걸 다 뽑기 쉽잖아요. 네. 시공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. 네. 시공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고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은 이윤 추구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0%대 1%대 수익률을 가진 시공사는 위험한 상황일 수일 확률이 높아요. 그러면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숫자적인 근거로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시공사 미팅 하실 때는 그 시공사가 어디 현장에 어느 지역을 집중해서 하고 현장이 적은지 많은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. 지금 하고 있는 현장. 그렇죠. 과거보다는. 네. 설계사는 어차피 뭐 그 큰 비용도 아니고 그 이 인력 투입이나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시공 같은 경우는 이 몇십억 되는 네. 공사 물량이 원가가 들어와서 맞아요. 많은 분들이 공사하고 하다 보면 돈이 매월 이렇게 기성고로 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시공사는 현장이 많다면 망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다음에 뭐 선수금을 좀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보통 신축은 10%, 리모델링은 20-30%까지는 좀 달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리모델링은 철거가 먼저 손투입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신축은 딱히 땅 토목부터 들어가니까
적게 들어가요 초기에는. 처음에 많이 달라고 하면 예. 이상 예, 돈이 많이, 급한. 네. 예를 들면 선수금 받고 잠적하는 데도 있어요. 1년만 하면 좀 그렇지만 네. 위험해요. 만약에 이제 시공사를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점을 보시겠어요? 저는 그 시공사 했던 거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. 이게 물론 주변에 혹시라도 건축사가 있다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예, 품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품질을. 이게 어떤 업체든 어떻게든 준공은 내요. 네. 근데 시간 약속이나 비용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 네. 어찌됐건 준공은 납니다. 네. 준공이 났을 때 조금 마감 수준, 뭐 방수, 뭐 실리콘을 하나 쏘더라도 네.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맞춰서 쐈던 건지 뭐 이렇게 좀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건축사나 이렇게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렵긴 해요. 그래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회사는 시공한 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잘했네.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할 때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건물을 많이 좀 보셔야 돼요. 사실 이제 오늘 고객하고 미팅하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영상 보시는 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서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몇 억이 더 들었다 이래서 볼멘 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. 네. 중간에 이제 금액이 늘어났다. 네, 근데 시공계약을 했을 건데 거기도 똑같이 리모델링이니까 시공계약을 했을 텐데 왜 금액이 늘었을까요?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재. 그 건축주가 네. 나 이거 원래 설계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 자재 이걸로 바꿔주고 네. 안에 디테일한 거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늘어나는 거예요. 아, 스펙이 네, 그 근데 안에 내장재를 바꾼다던가 그런 네. 거 있었을 경우에. 예, 근데 약간 핑계를 대면서 더 주세요, 더 주세요. 이거는 이제 시공사 문제인 거죠. 예,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원래부터 약간 저가수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형적으로 좀 금액을 올리는 거고 특약에다가 뭐 추가 공사 비용 없다고 써도 이게 이제 그런 거야. 이제 법으로 다툴 수는 있죠.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이미 삽을 떴는데 시공사랑 다투어서 공사 멈춰봐요. 시간이 더 들고. 그러면 그 비용보다 이 비용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이자 비용에다가. 그러니까 그냥 달래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도 이제 경험상 해보니까 저도 충격을 들었어요. 이렇게 전 대수선할 때. 근데 물론 내가 해달라고 해서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그걸 따져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 버리면 그래도 손해니까 잘 달래서 조금 깎아서 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은 물론 장치는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갔을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 써놓는 게 좋긴 하죠.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중개 업체한테 소개받아서 많이 거래하는 뭐 설계사나 시공사 있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 뭔가 라인이 있는 쪽하고 하는 게 나은 게, 왜냐면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하면 앞으로 소개 안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시공사나 설계사 실수해버리면 앞으로 소개 안 해요. 왜냐면 저희 고객들한테 타격이 생기고 저희가 뭐 중개 물건에 그런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차라리 하나 끼고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래도 믿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중간에 안정 장치가 돼주니까. 업체 미팅을 1시간 반 정도 했는데, 미팅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시공 계약을 하면 이제 추가 금액이 없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데, 대부분 처음엔 없다고 해요. 근데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대부분 생기긴 해요.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스펙을 올려서 생기냐 아니면 그 시공사에서 처음 계약 금액보다 계속 막 올리려고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, 그동안에 그 시공사가 공사했던 것 중에 계약했을 때 금액하고 그리고 준공 났을 때 금액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되는 업체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. 시공이랑 설계랑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장단이 뭐가 있는지. 그러니까 설계랑 시공 같이 하면 좀 일이 편하죠. 한 군데에서 같은 회사이니까 그냥 좀 신경을 좀 덜 써도 된다? 한 번에 하면은 뭐 철거부터 짜잘한 신고들 전부 다 한 군데에서 다 하니까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자기들끼리 뭐 짝짝꿍 뭐 이런 거 좀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,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죠. 자기들끼리 짜고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? 그리고 이제 설계랑 시공사 따로 가면은 좀 번거롭죠. 왜냐면 이제 설계사랑 시공사가 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, 왜냐면 이제 설계하신 분은 이제 나는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가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이제 또 공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, 심플하게 얘기하면 설계 시공 같이 하면 좀 빠르다? 그리고 따로 하면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다? 저는 뭐 믿을 수 있는 업체면 그냥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게 좀 제 성향상 좀 편한 것 같아요.